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아가는 새들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의 새를 만들어 주고요. 파티큘러를 사용을 해서 이 한 마리의 새가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뭐 수만 마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이번 시간에 그 결과물을 확인을 한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열려있는 이 동영상이 이번 학습의 결과물인데요. 한번 확인해보죠. 플레이. 자, 지금 새떼들이 날아가고 있고요. 날개짓 하는 모습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막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흩어질 때는 뭐 새라기보다는 벌떼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하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씬에서 촬영한 그러한 영상처럼 보이는데요. 자동차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역시 주변의 이 풍경들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자, 역시 날아가는 새들도 같이 흔들려 줘야지 실제 이 공간에서 날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작업은 이제 모션 트래킹을 통해서 흔들리는 그 부분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 보신 이 장면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주고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날아가는 새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크기죠. 가로 세로의 크기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1280에 720으로 해주고요. 작업 시간 10초로 해줍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OK 적용을 해주고요. 됐죠? 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자, 컴포지션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뉴 컴포지션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가로 세로 400 400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의 컴포지션에서는 이제 새가 날개짓하는 한 마리의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주기 위한 그런 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자, 크기를 좀 작게 했고요. 너무 크게 하면은 파티큘러 사용을 할 때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작업 시간 10초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OK에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컴포지션의 이름을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컴포지션 세팅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새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럼 새라는 이름의 컴포지션으로 바뀌었고요. 자, 펜 툴을 사용을 해서 새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새가 어떻게 생겼나요? 클릭. 자, 부리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좀 조금만 더 해서 자, 여기 꼬리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 해주고 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조금 확대를 해봅니다. 자, 확대를 해서 컨트롤 키죠.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주고요. 모양을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새 몸통 부분은 만들어졌고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좀 내려볼까요? 이 정도 됐습니다. 뭐 멀리서 보는 그러한 새떼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없겠죠. 대충 이 정도까지만 그려줍니다. 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날개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자, 날개는 자, 해제했다가 역시 이제 다른 곳에서 만들어 나갑니다. 자, 클릭.
자, 여기서 수평을 유지를 해줍니다. Shift 키 누른 다음에 클릭. 자, 날개를 이렇게 상상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일단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다시 이 부분은 이제 수직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모양을 잡아가면 되겠죠. 됐습니다. 예,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몸통이 조금 좀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 선택을 해준 다음에 예, 셀렉션 툴 그리고 크기를 좀 더 키워주죠. 자, 그러면 날개가 이 부분에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기 어느 정도 맞춰서 됐죠? 자, 이제 날개까지 만들어졌고요. 지금의 요 날개는 이제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하나 복제를 해주고요. 예, 뭐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이름을 바꿔봅니다. 엔터. 여기는 자, 왼쪽 날개. 자, 여기 엔터. 오른쪽 날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예, 몸통이죠. 예, 몸통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의 이제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몸통을 3D 레이어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지 실제 날개짓 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D 레이어로 모두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이제 날개짓 할 때에 그 위치는 이 부분이죠. 이제 날개 죽지 부분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펜 비하인드 툴을 사용을 해서요. 이 지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두 개의 왼쪽과 오른쪽 날개 모두 선택을 해주고 한 번에 이동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Y축으로 먼저 와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해서 딱 맞춰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 툴을 사용을 해서 회전을 해보면 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죠.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위치 잡아줍니다. 자, 역시 똑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로 내려서 Y축으로 내려서 날개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됐죠? 자, 전체적으로 너무 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줄여볼게요. 예, 예, 보여야 되니까 일단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작업을 좀 확인하기 좋게 해주기 위해서 3D 뷰 팝업이죠. 예, 커스텀 뷰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아까처럼 이제 회전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회전이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날개를 이제 회전을 하는 그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날개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먼저 포지션을 해줍니다. P키를 눌러봅니다. 영문 모드에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Shift R 키를 눌러서 로테이션도 같이 자, 이렇게 열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해보죠. X축인가요? 자, X축. 예, X축이 현재 0도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90도로 바꿔봅니다. 90도. 저쪽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90도로 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90. 자, 이쪽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자, 오른쪽 날개는 그냥 90도. 자,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예, 펼쳐진 상태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보면 자,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어떤 형태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
자,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20프레임 정도로 가볼까요? 예, 20프레임 정도로 가서요. 20프레임 정도로 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로테이션이죠. 자, X 로테이션. 자, 여기도 X 로테이션을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프레임 간격씩 날개짓 하는 장면을 만들어 봅니다. 1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 봅니다. 자, 이때 Shift, 컨트롤 Shift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보면은 10프레임 간격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Shift 오른쪽 화살표 혹은 왼쪽 화살표를 사용해서 10프레임 간격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먼저 자, 아래로 내려볼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표현을 해봅니다. 자,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선 마이너스 125만큼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는 반대죠. 예, 플러스 125 정도로 해줍니다. 자, 키프레임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야 되겠죠. 자, 내려오는 그 시간도 역시 10프레임 간격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1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75도. 예. 마이너스 75도. 여기는 플러스 75도가 되겠네요. 그죠? 예.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예. 75도로 해줍니다. 카메라 툴을 사용하면,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자, 마이너스 65, 여기는 플러스 65, 됐습니다. 자, 그럼 아까보다 많이 내려왔죠? 자, 작업을 보면,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됐나? 예. 자, 여기서는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역시 10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125였죠? 마이너스 125. 됐고요. 자, 여기는, 자, 그냥 125였죠? 네.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날개짓 하는 장면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작업했던, 요 키프레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올라간 부분, 여기 내려간 부분, 올라가는 부분. 자, 그러면 요 두 개죠.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서 컨트롤 V 되나요? 그 다음에 4개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C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키프레임이 지금 2초 10프레임입니다. 그러면 다시 10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서 컨트롤 V. 자, 그러면 계속 지금 왼쪽 날개는 연속해서 날개짓 하는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연속되는 이러한 장면은 익스프레이션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익스프레이션에 이제 사이클이라는 이러한 익스프레이션 사용하면 되는데 그 익스프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끝까지 반복이 되는 장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사용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날개짓을 하다가 멈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4개, 5, 6, 7, 8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어딘가요? 3초 20이니까 4초까지 가야 되겠네요. 네. 4초로 가서 컨트롤 V 됐습니다. 그리고 자, 맨 마지막 6초 10프레임이 되는데 7초까지만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개 복사해주고 10프레임 이동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아닌가요? 맞죠? 2개 컨트롤 C, 컨트롤 V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모습 그대로 됐고요.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7초
있는 이 키프레임은 이제 삭제를 해주고요. 이 첫 번째 키프레임, 컨트롤 C, 그 다음에 역시 이동을 하고 컨트롤 V.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날개질을 하다가 여기부터는 이제 원래의 수평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오른쪽 날개 컨트롤 C 됐고요.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10프레임 뒤로 갑니다. 2초로 와서 컨트롤 V, 4개 복사 컨트롤 C 해주고, 그 다음에 10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주고 컨트롤 V, 역시 10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주고 컨트롤 V 됐죠? 자, 그럼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10프레임 이동하고 컨트롤 V 됐나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죠. 그럼 요거 컨트롤 C, 그 다음에 6초 20프레임으로 해서 컨트롤 V. 자, 내려가는 것까지 이제 균형이 맞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수평에서 사용됐던 요 키프레임을 컨트롤 C, 그 다음에 마지막 7초죠. 네, 7초로 이동을 해서 컨트롤 V. 됐습니다. 지금 날개짓하는 요 장면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이제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제 지금 요 날개짓하는 요 날개 부분에 모션 블러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블러 켜주고 이네이블 모션 블러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날개짓 할 때에 잔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다 속도감이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지금 날개짓 할 때 몸통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표현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날개짓하는 요 모습만 뭐 사용해도 멀리 있기 때문에 눈에 그렇게 들어오진 않는데 그래도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날개짓 할 때 날개를 아래로 내렸을 때는 몸통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날개를 위로 올렸을 때는 몸통이 아래로 내려오는 뭐 이러한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 레이어를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우측 마우스 버튼 프리컴포즈 혹은 컨트롤 쉬프트 C 키를 눌러서 프리컴포즈를 열어줘도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름은 날개짓 날개짓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오케이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전에 사용이 됐던 이 각도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이죠. 포 컴프 레이어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전의 각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요. 현재 모션 블러가 켜져 있는 상태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몸통이 움직이는 장면 표현을 해봅니다. 아까 20프레임에서 시작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P키를 눌러봅니다. P키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주고요. 자, 역시 3D 레이어로 해줘야 되겠네요. 자, 3D 레이어 켜줍니다.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포지션에 스탑워치 켜주고요. 그 다음에 10프레임 뒤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우측 화살표. 자, 위로 날개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기는 Y쪽으로 상대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그 거리는 220 정도로 해줍니다. 키프레임 만들어졌고요. 자, 다시 10프레임 뒤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갔을 때는 200으로 해줍니다. 200. 자, 그러면 날개짓 할 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장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키프레임에서 다시 C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날개가 위로 있으니까. 자, 222였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키프레임 역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두 개 선택, 컨트롤 C, C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주고 컨트롤 V. 됐나요? 자, 그러면 날개를 아래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렸을 때 내려가는 이런 장면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4개 컨트롤 C, 마지막 키프레임에서 C프레임 뒤로 이동을 하고요.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또 C프레임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C프레임 컨트롤 V. 됐나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부터는 이제 하나 아까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됐고요. 올라가는 것까지 됐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그냥 사용을 합니다. 자, 됐고요. 예, 쭉 여기는 이제 수평 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뭐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은 이제 새가 만들어지는, 새가 날개짓하는 이런 장면 작업을 이제 끝냈고요. 이제 지금의 요 새를 가지고 파티큘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새가 날아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에 사용이 될 동영상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학습 자료 폴더에 보시면은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임포트해서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주고요.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은 영상이죠. 자동차 안에서 이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렇게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에서 촬영을 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림이 있죠. 지금처럼 이제 흔들리는 영상에 맞춰서 새가 날아갈 때도 같이 흔들려 줘야지 실제 이 공간에 새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현재는 새가 없는 그러한 동영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만든 새죠. 새를 끌어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됐고요. 자, 지금 새의 모습을 보면은 옆모습이네요. 그죠? 옆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렇고요. 자, 이쪽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번 꺼볼까요? 자, 꺼주고요. 다시 한번 옵니다. 됐고요.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날아가는 이런 모습을 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그런 장면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자, 지금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와서요. 자, 뭐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지금 문제는 없네요. 여기에서 문제가 여기서는 없는 것 같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도 각도가 지금 맞고요.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지금 각도가 좀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죠? 많이 틀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좀 회전을 해볼까요? 이렇게 회전. 회전을 좀 하니까 조금 좀 원근감이 좀 느껴지네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X 로테이션인가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예,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드라이브 동영상에 흔들리는 이 부분을 트래킹 작업을 통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고요. 애니메이션 메뉴로 합니다. 트랙 모션을 적용을 해볼까요? 트랙 모션. 자, 그러면 트랙 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확대를 해봅니다. 확대를 해서 자, 지금의 트랙 포인트를 좀 내려줍니다. 내려와서 이제 트래킹 될 이제 정점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자,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 지금 도로 표지판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흰색 여기에다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트래킹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이쪽에다 딱 맞춰줍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시작점으로 갑니다. 시작점에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많이 틀어졌겠네요. 예, 다시 여기다 딱 맞춰주고요. 예, 다시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래커 패널이죠. 자, 여기서 애널라이즈에 애널라이즈 포워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트래킹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자, 한 번에 흐트럼 없이 정확하게 트래킹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션 트래커 어플라이 옵션 창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어떤 축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X, Y 축 모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X, N, Y로 해주고요. OK.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적용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 드라이브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이 키프레임은 이제 흔들림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러한 키프레임이죠. 자, 현재는 기본적으로 여기 새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에도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새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제를 해줍니다. 현재 하나의 레이어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래킹 한 후에 그 나머지 레이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고요. 초기 상태 리셋으로 바꿔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제 피처 센터에 생겨진 요 XY 축에 해당이 되는 요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이제 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파티큘러에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제 파티큘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파티큘러가 적용될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레이어 뉴 솔리드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날아가는 새 파티클, 날아가는 새 파티클로 해주고요. 일단은 솔리드 크기는 118,720으로 해줍니다. 자, 요금 나중에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재설정은 나중에 해당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다면 OK. 됐습니다. 날아가는 새 파티클이라는 솔리드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다 이제 파티큘러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에펙트에 파티큘러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아까 트랙 모션이죠. 트랙 모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키프레임을 이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키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 붙여넣기 합니다. 날아가는 새의 이펙트 파티큘러. 자, 그 다음에 자, 2m죠. 2m의 포지션에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할 때는 시작점으로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자, 그러면 2m의 포지션 XY축에 키프레임이 붙여넣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파티클이 이렇게 같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위쪽에 2m를 먼저 열어줍니다. 2m 열어주고요. 자, 2m의 타입은 박스를 해줍니다. 이제 공간, 사각형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2m 사이즈 X축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그냥 넘어갑니다. Z축은 앞뒤죠. 예, 이 정도. 자, 지금의 이 수치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제 벨러시티는 필요가 없습니다. 0으로 해서 움직임이 이제 없도록 해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랜덤은 뭐 속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모션, 벨러시티 프롬 모션이죠. 여기는 0으로 해서 역시 이제 움직임이 없도록 해줍니다. 현재는 2m 자체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2m에 의한 이제 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2m의 이 경로에 대해서도 이제 움직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벨러시티 이제 프롬 모션을 0으로 해준 것이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 여기에서 일단 자, 시작점이죠. 예, 시작 프레임에서도 파티클의 모습이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션 익스트레스의 프리런을 100%로 해준다. 100%.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장면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파티클로 갑니다. 파티클로 가서요. 자, 시간은 10초. 예, 현재 작업이 10초니까 10초로 해주고요. 라이프 랜덤 필요 없죠. 파티클 타입. 네, 파티클 타입은 앞서 만든 새 모양을 이제 파티클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프라이트의 방식이나 아니면 텍스처 폴리곤 방식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체적인 부분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령 새가 이렇게 회전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텍스처 폴리곤 P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일단 사라졌고요. 자, 텍스처로 가서요. 레이어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사용이 될 레이어는 아까 만든 새입니다. 요 새. 자, 레이어를 이제 새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파티클이 새 모양으로 이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이즈를 키워보면은 너무 좀 많죠? 자, 이제 요거는 요 새 레이어는 필요 없기 때문에 눈을 가려줍니다. 됐고요. 이제 파티클의 개수가 너무 많죠? 일단 좀 줄여 봅니다. 줄여서 자, 이렇게 일단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날개짓 타는 이 장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날개짓 타는 장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 새가 너무 좀 평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쉐이딩 항목으로 가세요. 섀도우 포 메인을 ON으로 해줍니다. 살짝 음영이 드리워지죠. 그래서 이제 음영에 대한 설정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해주면 되겠죠. 저스트 사용을 해서 조금 음영을 좀 진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물론 이게 완성은 아니고요. 자, 지금 새의 모습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네, 됐습니다. 자, 현재 상태를 보니까 자, 아까 트랙 모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흔들리는 그 장면이 이제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우리 프리런이죠. 프리런을 이제 어떻게 또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장면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현재는 이제 프리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파티클의 개수를 잘 보시면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성이 되는 그 한계에 봉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떨리는 그런 장면들이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티클의 생산이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면
예, 이제 떨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가뜩이나 지금은 처음에 만들어진 이 파티클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티클은 계속 생성이 됐다 사라지고 그러지만 지금의 이 새는 그렇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작업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자 파티클의 이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줄여줍니다. 예, 좀 줄여주고요. 자, 크기 자, 이 정도 크기면 될까요? 예, 자, 아까 날아가는 곳의 크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준다면 17, 20 너무 이제 좀 작은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랜덤은 한 15 정도 자, 25 됐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됐죠? 예, 일단은 됐고요. 자, 여기에서 흔들리는 장면을 이제 재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m에 적용이 됐던 요 키프레임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지금의 상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삭제하기보다는 컨트롤 Z, 컨트롤 X 키 눌러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어디다 붙여놓게 할까요? 날아가는 새 파티클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에 붙여놓게 합니다. 시작점에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그럼 포지션 자체에 예,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예, 레이어 자체가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월드 트랜스폼 파티큘러 전체의 위치 값이죠. 자 여기에서 Y축을 사용을 해봅니다. Y축을 사용을 해보면 자 이제 위로 올라가네요. 됐습니다. 이제 보이고요. 너무 올라가면은 현재 파티큘러가 적용이 된 요 솔리드 레이어 크기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나중에 요 레이어의 크기를 크게 해주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자, 일단 위치 한번 대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축은 일단 놔두고요. 됐습니다. 자, 일단 요 상태로 해주고요. 이제 파티클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생성이 된 그 파티클이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죠. 파티클이 계속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닙니다. 무슨 마술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시작 프레임으로 갖다 놓고요. 자, 파티클의 개수는 일단 한 500 정도로 넉넉하게 해줍니다. 자 지금의 이 개수는 일단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400으로 해도 되고 뭐 300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500으로 했습니다. 자, 시작점에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이제 한 프레임 뒤로 이동을 합니다. 1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부터는 이제 키프레임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0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 프레임 사이에서 키프레임이 파티클이 이제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 프리런이죠. 프리런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봅니다. 예,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제 원하는 개수가 나타날 때까지 예, 됐습니까? 자, 1 정도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예, 1 정도로 하니까 이 정도로 표현이 되네요. 예, 이 정도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보니까 예, 새들의 자, 여기 두 번째 키프레임 여기부터 예, 여기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요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네, 이것도 좀 그런가요?
이제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요 레이어를 이제 앞쪽으로 조금만 당겨주면은 뭐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가 되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시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의 라이프를 11초 정도로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이제 같은 마리수가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부분 이제 잘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의 레이어 세팅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자, 조금 여기 부분은 한 1500 정도로 해주고 여기는 1200 정도로 해서 지금보다 크게 키워줍니다. 아, 여기도 지금 좀 부족하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1600 되나요? 조금 더 키워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긴 1800. 아, 여기 자꾸 제가 지금 엉뚱한 거 그죠? 여기 지금 X축이죠. 여기가 Y축에 되니까 여기 뭐 이렇게 넉넉 잡게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유 있는 크기로 이제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월드 트랜스폼의 위치를 다시 한번 최종적인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뒤쪽이죠. 예, 뒤쪽 저 멀리 예, 자 다시 위로 올려주고 자 가령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한다면 요쯤에다 잡아주는 것이 좋겠죠. 예, 다시 키워주고요. 자, 새의 색깔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해봅니다. 예, 컬러를 자, 현재 자, 일반적으로 새가 좀 갈색이 맞나요? 예. 자, 좀 진한 갈색.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새가 날아가는 그런 장면, 이제, 표현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새가, 같이 이제 흔들리는 것까지 됐는데, 앞으로 쭉 날아가는 그런 장면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 장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면에 앞서, 자,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봅니다. 확대를 해서, 새가 움직이는 장면을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살펴보면, 새의 날개짓이 너무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어떤, 새의 날개는 아래로 내렸을 때 어떤 새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 작업을 좀 랜덤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의 텍스처 쪽이죠. 네, 여기 보면 타임 샘플링이 있는데요. 현재 커런트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커런트 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랜덤 루프를 사용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날개짓하는 그 상태를 조금 이제 서로 다르게 불규칙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루프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되는 요 파티클, 즉 텍스처 소스죠. 예, 요 새의 사용되는 길이가 짧더라도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랜덤 루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 루프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날개짓 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것은 위로 올라갈 때 어떤 것은 내려오고요. 뭐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날개짓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이 이제 끝났다면, 예, 이제 움직이는 그 장면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월드 트랜스폼. 자, 여기에서 시작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X, Y 옵셋을 모두 키프레임을 이렇게 켜주고요.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 지점으로 가서요. 자, 끝 지점으로 하니까 이렇게 좀
바깥으로 좀 벗어나 있는 상태네요. 그죠? 뭐 이 상태도 좋고요. 보이는 상태도 좋고요. 여하튼 자, 앞서 첫 번째 장면에서 이 파티클의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예. 자, 이제 이동을 해봅니다. 먼저 X축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X축으로 쭉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날아오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살짝 좀 아래로 내려주고요. 네, 가까워질수록 그죠?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Z축을 사용합니다. 자, Z축은 역시 앞으로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새하고 가까워지죠. 그래서 새는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자, X축으로 더 빼주고요. 조금 더 X축으로 빼주고요. Y축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요 정도면 어떨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저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날아가는 이런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새가 날아가는 장면까지 됐고요. 자, 여기에서는 2m X 사이즈죠. 2m 사이즈 XYZ 축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더 모이고, 자, 앞뒤로 조금 더 흩어지고, 모이고, 자, 요 정도요? 네, 됐습니다. 예.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 세 부분이 너무 뚜렷하게 보입니다. 현재 지금 이 나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 달리는 그런 자동차에서 촬영이 된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새가 너무 뚜렷하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블러 효과를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약간 좀 흐리게 해주겠습니다. 블러 샤픈에 이번에는 좀 패스트 블러 사용을 합니다. 패스트 블러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러 값을 증가를 해봅니다. 이거 너무 흐린가요? 그 정도? 한 이 정도? 예, 이 정도라니까 좀 흐려졌죠? 예, 껐을 때와 켰을 때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됐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새가 날아가는 장면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새가 너무 이제 일률적으로 날아가면은 이것도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새는 중간에 좀 빠르게 날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새는 좀 처질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2m에 사이즈 XYZ 축 키를 사용을 해서 크기에 대한 변화를 여기 아니죠. Z축, X축에 대한 뭐 이렇게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줄 수만 있다면 뭐 앞치락 뒤치락 하는 뭐 이러한 장면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자, 현재 마지막에 사용이 되는 이 파티클이 이제 0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이 옵션들은 제대로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 부분 파티큘러의 이 버그라고 볼 수 있나요? 여하튼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잘 표현이 되지 않더군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파티클이 생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 여기서는 뭐 밸런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밸런스 랜덤 역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의 이제 표현 방법은 피직스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피직스. 피직스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 자, 피직스에서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완벽하게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여기에서는 마지막 장면에서 새들이 이렇게 이제 뭐 돌풍을 만났거나 여하튼 이제 약간의 좀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좀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시간은 일단은 한 6초 정도 잡아봅니다. 자, 6초 정도 잡아주고요. 자, 피직스의 에어를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터블런스 필드 열어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펙트 포지션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현재 315 정도로 했는데요. 자, 그럼 6초에서 현재 시간까지 잘 날아오다가 여기부터는 이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표현이 되겠죠? 자, 확인을 해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흩어지는 장면, 네, 이런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더 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흩어지게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확인해 보면 여기부터 확 흩어지는 이런 장면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통해서 표현을 해 주면 되겠고요. 예, 처음에 요 문제는 자, 지금의 요 레이어죠. 예, 레이어를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키프레임을 이제 당겨줘도 상관이 없는데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는 돼야죠, 당연히. 자, 여기서 이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서 네, 역시 좀 문제가 되는군요. 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차라리 레이어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예, 표현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네요. 예. 예, 원하는 장면이 잘 안 나올 때는 역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예,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는 늘려주면 되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그 장면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예, 살펴본 것처럼 파티큘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처럼 한 마리의 새를 여러 마리의 새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새의 움직임도 랜덤하게 움직이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의 이 강좌 잘 활용을 해서요. 뭐 나비나 벌이나 뭐 이와 같은 곤충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그런 장면, 혹은 뭐 화살이나 뭐 총알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예,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뭐 이런 장면을 예,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면에서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장면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